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난 이후로 미국의 지금 교계와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이 문제가 첨예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에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예고편 2분짜리가요. 엄청난 조회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2달 만에 16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을 저희 CTS TV 아메리카에서 모셔봤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제작하신 우리 김광진 감독님, 한국수동연세 요양병원의 염안섭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독님 그리고 원장님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지금 이 영화가 아주 좋은 조짐, 또 특별히 지금 사회 이슈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엄청나게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한국도 이게 지금 또 넘어가가지고 최근에 그 서울에서 그 퍼레이드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 동성애 이슈에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때를 맞춰서 이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 저도 이제 2분짜리 예고편만 봤는데 어떤 영화인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될 영화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도 앞서고 이제 기대도 앞서는데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게이를 이제 탈출하신 이 탈동성하신 그런 분들의 증언과 그다음에 사회 각 분야의 이제 의사, 과학자, 변호사 이런 분들의 그 증언으로 통해서 저희가 동성애는 이제 치유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동성애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오픈해서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 다큐입니다. 그럼 이 동성애에 대한 그 관심이 영화를 만들게 했을 텐데 어떤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저도 그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동성애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그 목회자하고 이제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면 기업인들하고 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좀 올바른 어떤 모습들,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가 그 예방을 할 수 있고 하는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죠. 보통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시사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시사회로 이제 개봉 안 하고 가는데요. 시사회로? 시사회로 가는데 저희가 이 영화를 이제 시사회로 이제 계속 다니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이 동성애의 그 모든 것, 이 동성애의 정말 이 끝과 끝을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같이 다니시는 그 옆에 계신 그 염한섭 원장님 같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특수한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계몽적인 그 강의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뭐 물론 동성애의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성애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문제고 온 세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심각성, 그런 교회 연합, 왜냐하면 공통된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저희가 사실 이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지역, 각 국가들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동성애의 어떤 계몽을 하면 동시에 이제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서로 연결하는 어떤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만으로 안 되고 이제 같이 그 계몽 알리는 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같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에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의문 갖는 게 지금 에이즈가 그 영상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이제 많이들 주장하더라고요. 이 동성애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그래서 원장님, 그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또 그 에이즈 환자들에게 그 관심을 갖고 치료하게 된 어떤 동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그것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하던 호스피스 전문의로 일을 하다가 한국의 대학병원은 7일 이상 환자를 입원시킬 수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군요. 입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목사 한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의사이자 그러면 지금 네네. 의사 선생님이면서 또 네. 목사님이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요양병원을 개업해서 한국의 요양병원은 1년 이상도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아주 좋은 제도권 하에 있기 때문에 네. 말기 암 환자분들을 요양병원에 모셔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주일날 받게 됐는데 그게 네.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음. 처음으로 전화를 주시면서 에이즈 환자임을 밝히고 네. 그 전까지는 에이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그렇죠. 비밀로 하고 있다가 밝힌 이유가 뭐냐면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수술한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않는구나. 예. 원장님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런 형편이니까 받아주시되 단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간병비랑 치료비는 못 드린다. 네. 무료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암 환자 이후에 또 다른 전도의 소명을 주시는 네. 그 사명감을 발견할 수 주셨구나. 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입원을 모시게 됐는데 네. 이게 이불입으로 소문이 나서 그 다음 2번 환자가 생기고 3번 환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돼서 60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이. 야, 대단하네요. 근데 예. 그분들이 예. 한국에 보면은 파고다 공원이고 현재는 탑골 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종로의 그 공원에서 동성애자고 에이즈 환자인데 갈 곳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길에서 막 죽기도 하고 네. 거기서 다른 남성들에게 이분이 남성이지만 네. 자신의 학문을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 시간당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예. 그러다가 복균자인데. 네, 복균자인데 그러다가 예. 완전히 이제 몸을 못 쓰게 되면은 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또 아름아름 아시게 돼서 저희 병원으로 모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본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다수가 절대적 다수가 동성애자였고 그렇군요.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 중 남성 동성애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서울 퍼레이드 할 때도 그 보니까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 할 때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걸 이렇게 같이 묶으면 안 된다 이런 뭐 피켓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관이 없다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일반 우리 같이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돈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연관이 있는 건가? 근데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감염 경로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예. 진실이고 사실인데 네. 동성애 단체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도 또 저 같은 의사들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 진원지임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말을 못하게 돼서 그렇군요. 오히려 사실과 다른 미신과 같은 이야기, 즉 동성애와 에이즈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동성애 예. 단체 일방적인 주장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몰라서 네. 실제로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려서 나중에 왜 나에게 그 누구도 네.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을까라는 깊은 절망과 후회감 속에서 네. 한 환자는 탄원서를 자필로 써줘가지고요. 네. 정말 내가 에이즈 걸린 거는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이다. 네. 국가가 나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다. 네. 왜 이런 거를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못하게 입막음을 하느냐라는 탄원서를 주셔서 이번에 다음 주에 뉴욕의 유엔 본부에 방문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접수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건 반인권적이네요, 오히려. 예.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드신 그 네.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명을 가지고 네. 어떤 목적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셨는지. 네. 저희 그 영화의 제작의 목적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잡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사전 조사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예.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상당수 많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예.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동성애와 교회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지 않고 네.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나 많이. 예. 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이제 혼란 가운데 계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네. 뭐 이제 그 생활을 즐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그 일차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줘서 영혼을 네. 구원하자. 네.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네, 교회 네. 안에 있는 네, 분들. 동성애자.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나 사역자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저 동성애자예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음. 보통 대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 당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바깥으로 이 사실이 알려져 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막 그 당황을 해서 네.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시 오질 않거나 막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포용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안아서 이렇게 구원까지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그 이제 관점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놀란 게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에이즈가 본인- 뭔지, 저차도. 네,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에이즈가 뭔지, 뭐 도대체 유전적인 게 뭔지, 네. 그냥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해서, 네.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동성애가 뭔지를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네. 우리 교회들은 성적인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한국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동성애는 정말 다른 세상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해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도 모르는 동성애 세계, 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네. 동성애 끝이 무엇이 있는지 다 보여줘야겠다. 어. 그래야지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이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이 영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두 번째 게 많이 궁금하긴 한데, 네. 저희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네, 한 목사님이 네, 교회에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님이 네, 두 명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저도 방금 이제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야 이걸 내가 직접 이게 그 우리 현장에 있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네, 네. 일이구나.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방금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그러한 그 니드에 대한 충족이 되어졌는지 네. 좀 궁금하네요. 그 저희 영화는 예. 일차적으로 뭐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일단 영화가 아니죠. 예, 네, 그 오히려 반대죠. 그 동성애자들이 모르는 진실을 이야기를 해서 네, 네, 왜냐면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동성애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예. 그 많은 사실들과 동성애 그에서 관련된 그 팩트들을 네, 축소하고 네, 삭제하거나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그 에이즈와 네. 남성 간의 학문 성교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이게 대표적인 계속하는 거죠. 예, 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믿고 있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건 다 삭제가 되니까 차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네, 보여줬을 때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와서 자기가 네,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저희 영화가 그 보여줬던 그런 팩트들이 생각이 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자. 네. 네, 이게 좀 가장 큰 거였었죠. 그럼 감독님 그 영화 네.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그 장면들은요, 제가 뭐 다들 뭐 다 귀하신 분들인데 그 저희가 그 이태원에 계시는 네. 그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신 이제 김유복 씨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분이 한국의 그 트랜스젠더 1호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성애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네. 지금은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의 죽을 날만 아유, 그렇구나. 이제 그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뵀을 때 네. 알겠더라고요. 어. 이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분의 모습이 제가 그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분들의 마지막. 말로인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군요.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 네. 그 홀로 이렇게 계시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기저귀를 차고 예. 사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말로만 듣던 네.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후회, 네. 그 절망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희 예고편에 네. 맨 마지막 장면 중에 이제 그분 모습이 나오면서 그분이 신음하시는 그러게. 그 네.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아직 뇌리에 그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모습을만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동성애자들의 구원입니다. 네. 이 동성애자들이 구원받아서 동성애를 끊고 이제 정말 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연 역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긴 한데 이제 그 모습들을 알아야지 네. 알아야지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지 생각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도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 네. 이제 고만 인생을 살고 싶다.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이 동성애자들의 마지막 말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 이야기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 영화 같이 거기 또 인터뷰도 같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쪽 그 동두천 그쪽에 가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충격받은 게 거기 모인 분들이 아주 큰 교회 피아니스트도 있고 막 그 한국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대략적인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는 네, 성소수자들이 내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네, 한국의 이반시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곳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실명, 네.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많이 가입 안 하겠네요, 그러면. 네,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입하면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다 뜨니까. 너무나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 가입자가 지금 20만 명입니다. 정말로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예. 그 약 2배수인 40에서 50만 명 정도의 동성애자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고 이것은 어휴. 또 통계적으로 볼 때 서구 사회가 네. 대부분 인구의 1%를 동성애자 성소수자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도 약 40만에서 50만 명 정도면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20만이면 거의 한 도시, 소도시 수준인데 거기 지금 그 정상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그 정도라니까. 그럼 이 동성애라는 게 결국 중독이잖아요. 어떤 경로로 이게 중독이 되어지는 건지요? 먼저 중요한 거는 네. 정상적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10대, 20대 사춘기를 거치면서 동료, 친구 남성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호감. 동성애랑은 틀린 것이고 예. 정상적으로 성 정체성이 발달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성을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호감 이런 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40대 이렇게 성인이 될수록 성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면서 네. 여성만을 성적 대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올바른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데 네. 동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동성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 10대 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문 성관계를 통해서 네. 학문 성관계를 통한 성적 쾌락에 중독이 되는 상태를 네.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그런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게 보통은 이렇게 뭐 소위 그 성적인 추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상담한 예에서는 어린 시절에 네. 불과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때 혹은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그보다 어린 5살, 6살 때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아, 동성애자가 된 많은 예를 볼 수 있었는데 예. 동성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신 이성애는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끊임없이 동성애 단체는 사실상 본질상 같은 것이고 아. 다만 대상만 동성인 다르다. 것뿐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지만 사실 진실을 보면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네. 별개의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이성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사춘기를 끝낸 즉 2차 성징을 끝낸 성인을 상대로 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기관이 2차 성징이 마친 후에야지만 가장 성숙되어지고 쾌감을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세가 넘은 성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군요. 예. 동성애 같은 경우는 학문을 통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 학문은 어릴수록 더 성적 쾌락을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피부 자체가 제일 탄성이 좋기 때문에 예. 예. 벌써 나이가 들면 탄성이 떨어져서 주름이 지시잖아요. 예. 어린이들은 주름이 없잖아요. 예. 그만큼 피부의 탄성 조직이 제일 활발할 때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학문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동성애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점점 어린 대상을 찾게 돼 있는 게 그렇군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진짜 5살, 4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랑 이성애랑은요 굉장히 다른 것이고 예. 동성애 자체는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감독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동성애자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비참하거든요. 이분들이 그 겪는 고통은 어떤가요? 동성애자들이 예. 일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네.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또 네. 이분들이 동성애의 문제점이 가족을 형성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만들고 네. 자녀를 출산 양육해서 노후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제도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은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게 되고 네.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다른 사람은 떠납니다. 네. 더 이상 성적 매력을 가질 수가 없고 본인이 또 상대편에게 질병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떠나버리고 자식은 없고 그래서 순식간에 독거 할아버지가 돼버려 가지고 네.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제 이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걸 타고났다. 유전인자가 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어떤가요, 원장님? 전혀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못하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라는 것도 단순히 동성애 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동성애 유전자를 찾으려고 지난 20년 동안 학계가 총 노력을 기울였지만 네. 동성애 유전자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군요. 우울증, 예. 정신분열증에 관련된 유전자는 100개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1993년도에 딘 해머라는 네. 과학자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므로 동성애는 99.5%가 예. 선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연구는 곧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 딘 해머 자체가 동성애자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유전인자가 없다는 전혀 이야기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고 네. 그동안 자라온 성장 환경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자예요. 네. 그런데 감독님이 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네. 생각하면 이분은 저랑 유전자도 똑같고 살아온 그렇죠. 것도 똑같은데 제가 동성애자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란성 쌍둥이 다른 쪽은 동성애자 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10% 미만, 오. 동성애자인 경우가 10% 미만이니까 예. 전혀 선천적인 게 아니고 예. 본인의 선택인 선택이다. 거죠. 네. 앞으로 이 영화가 우리 미주 지역에 또 한국에도 좀 좋은 방향을 일으켜서 이 사실이 사실 그대로 좀 드러나서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정말 진정한 인권이 뭔가 이것에 이제 말로를 솔직하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좀 탈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그 한국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떤 계몽 같은 걸 계속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다닐 거고요. 예. 앞으로 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계획들은 그 어떠한 이 동성애의 원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거기 안에는 그 이 깨어진 가정들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관계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동성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관계 그 가정의 회복이라든가 네. 부부관계 회복 이런 거를 좀 다룬 그런 영화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다뤄보면 2차 계획으로? 어떻게 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이효나 목사님, 네네. 저도 한번 통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개몽에 동참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어떤 게 갖고 계신가요? 이제 앞으로의 이 영화와 관련돼서 어떤 게 계속 같이 다니면서 세미나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 시사회에서 네. 계속 참여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라도 그렇죠. 동성애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예.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고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 감염된 분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한 명이라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앞으로도 알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요 말씀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부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중에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좀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나고 상담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는 가운데 성 정체성이 올바로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짝을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담은 포르노를 보다가 동성애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어떤 아주 마귀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영상물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우리 시청자들에게요. 네, 마지막으로 요 말씀 내가 좀 해주고 싶다. 네네. 그 말씀 해주시면 네, 네.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는 굉장히 끊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라이프전이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고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오랜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그분들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동성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고요. 남은 일정들 시사회 그리고 영화 잘 돼가지고요. 소정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또 저도 뒤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이 방송 진행하기 너무 잘했다. 저도 오늘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했었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전문가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선택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치료되어질 수가 있다. 오늘 이 방송을 우리 들으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동을 같이 동참해서 이 운동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CTS TV 아메리카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